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고 이어서 이제 뒤에 또 일부분 문제를 풀 텐데 절대 물리지 않는 물리학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풀 문제는 첫 번째로 이제 11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등가속도 문제를 보다 보면은 딱 거의 특이하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물리량을 구하는 게 있고 그 문제 상황이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래프로 주어지던 문제 상황으로 주어지던 우린 둘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11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가는 시간 위치 그래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래프 문제 나오면은 x축과 y축에 있는 물리량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자, 나는 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뭐다? 속도를 나타낸 거래요. 가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래프 잠깐 분석해 볼게요, 한번. 일단 위치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기 원점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한다고 생각할게요. 정지가 아니라 V로 출발하고 있다, 그쵸? 이미 처음 T가 0일 때부터 속도 V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 V로 이렇게 쫙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가 점점점 줄어들죠. 1초일 때 이만큼 갔다면은 그 다음 남은 1초 동안은 얼마 안 가요. 그 말은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속도가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만 이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였죠? 우리 알다시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니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2초가 되는 순간 위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그러면 물체가 쭉 가다가 2초 때까지 가서 이 정도에 가서 멈춘 것 같아요. 이 멈춘 시점이 언제다? 2초일 때라는 것. 그래서 다시 2초 때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위치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S까지 최고점을 찍겠죠? 언제? 2초일 때 이 이동거리의 최고점을 찍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다시 돌아왔을 때 총 이동거리는 S만큼 갔다가 다시 S만큼 왔기 때문에 총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죠? 2S가 됩니다. 근데 변 위는 어떻게 될까요? 0이죠. 왜? 갔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변 위는 제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이동거리와 변이 차이 잘 기억합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봐도 알 수 있어요. 2초일 때 X축을 뚫고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0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0인 지점이 뭐다? 0인 지점이 일단은 멈추었다는 건데 여기에 속도가 양수이다가 음수가 된다. 그 말은 양수란 말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2초일 때 멈추었어요.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음수니까 거꾸로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 또 한 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뭘 유추할 수 있냐면 0초부터 2초 때까지는 속도가 줄어들죠. 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운동이냐면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운동 방향은 플러스, 즉 오른쪽이나 가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쪽은 또 달라요. 속도가 음수라는 것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속도도 빼준다. 즉 왼쪽으로 속도를 더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운동 방향과 뭐가 똑같다? 가속도 방향이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래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됐을 거고.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0초일 때와 4초일 때의 속력은 같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 속도는 V잖아요. 그럼 2초 동안 속도가 V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2초 동안 속도가 V만큼 감소했으니까는 1초 동안에는 2분의 V만큼 감소하겠죠. 1초가 되는 순간 속도는 얼마가 된다? 2분의 V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나는 순간 속도는 0이 되었다. 그러면 또 1초가 지나서 3초가 되는 순간은 얼마가 될까요?
속도를 우리는 가속 속도를 왼쪽으로 되죠. 즉 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V에서 2분의 V 제로. 그럼 오히려 이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V가 되겠죠. 이때는 얼마가 될까요? 4초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가속도의 방향은 계속 왼쪽 방향입니다. 왜? 기울기가 음수고, 즉 기울기가 음수 상태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왼쪽인데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2초가 지나는 순간 왼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속도를 왼쪽으로 더해주네. 따라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가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0초부터 2초 때 동안 감소한 속도가 2초 때부터 다시 4초 때까지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겠네요. 따라서 0초일 때와 4초일 때의 속력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니은 보겠습니다. 자, S가 4m면 V는 4m/s 제곱이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야죠. 네, 단위가 4m/s입니다. 자, 만약에 총 이동한 거리가 4m라고 한다면 속도는 4m/s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동거리가 4m라고 한다면 이 넓이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4m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는 얼마다? V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는 V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V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m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S가 4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V는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아하, V는 4m/s구나.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겠죠. 좋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S가 2m이면 S, 즉 변위, 즉 이동한 거리가 2m라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속도를 알아봐야 되겠죠? S가 만약에 얼마다? 2m라고 한다면은 속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2분의 1이 2라는 겁니다. 따라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2m/s겠죠? 자, 그러면 요게 2m/s라는 거예요. 그러면 2m/s가 몇 초 동안 0이 되었죠? 처음 속도 2m/s인데 1초가 지나면 1이 되고 2초가 되는 순간 제로가 되겠죠. 그럼 속도가 1초 동안 1m/s 감소한 거겠네? 이해되시죠? 네. 2초 동안 얼마다? 속도가 2m/s 감소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따라서 D것도 맞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V0의 속력으로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얼만큼의 거리를 S만큼 거리를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말은 1초 동안 속도 변화가 일정하다 다르다. 그렇죠.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 나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고 뭐 공식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등가속도 운동을 뭘로 바꾸자? 등속도 운동. 운동으로 바꿔서는 조금 더 편리하게 간단한 심플한 계산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물리는 심플하기 때문에. Simple is best. 너무 멋진 말입니다. Simple is 뭐다? best. 선생님 그래서 이 심플한 상황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복잡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리의 아주 이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복잡한 상황도 심플하게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플한 상황 우리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한번. 보시면 처음 속도가 V0인데 나중 속도가 0입니다. 정지했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가 될까요? 평균 속도는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이기 때문에 2분의 V0가 평균 속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V0 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운동은 뭐하고 똑같냐면 2분의 V0라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t라고 합시다. 그럼 평균 속도 2분의 v0란 값 이 운동으로 뭐다? t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이동한 거리가 s가 되면 되겠죠. 그럼 총 걸린 시간 t도 구할 수 있겠네요. t는 얼마가 될까요? v0분의 2s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문자 나온다고 쫄지 마세요. 문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자는 우리 수학시도 잘 알겠지만 그냥 임의의 숫자일 뿐이지 절대 뭐 기호 막 암호 이런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평균 속력은 2분의 V제로다.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이나 똑같다. 기억, 오케이. 니은, 걸린 시간은 V0분의 S다. 아니죠. V0분의 2S가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니은 땡. 자, 그래서 시간은 V0분의 2S다. 디귿,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자, 가속도는 뭐였죠? 의미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 이거 있죠.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V0에서 얼만큼 변했죠? 0이 변해, 0으로 변했죠. 따라서 속도가 V0만큼 변했다. 시간 얼마 동안? V0분의 2S 동안 변한 거겠죠. 따라서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요? 2S분의 V0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운동 상황을 조금 더 또 직관적인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감소한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겠죠? V0. 쭉 꺼주면 됩니다. 시간 t 몰라. 얘는 모르는 값이다. 근데 기울기도 몰라. 모르는 값이다. 모른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넓이가 s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넓이는 아시다시피 t 곱하기 v0 곱하기 2분의 1 하면 s가 나와야 되겠죠? v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s다. 요거나 뭐다? 요거나 똑같은 식이죠. 이 물리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이건 그림놀이, 얘는 숫자놀이. 따라서 얼마다? t는 v0분의 2s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다? v0분의 2s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속도를 구하려면 기울기였다. 이것분의 요거 x 증가분의 y 증가. 기억나시죠? 따라서 v0분의 2s분의 얼마다? v0다. 따라서 2s분의 v0 제곱. 가속도의 크기 나왔습니다. 따라 답은 얼마다? 기억 디귿.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다. 역시 물리는 재밌는 겁니다. 절대 물리지 않죠? 좋습니다. 13번.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자동차 운동을 생각해보자. 자, 얘는 아까 비행기처럼 운동 상황이 아니라 운동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려보겠습니다. 속도가 0이랍니다. t까지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0부터 t초 때까지는 운동 방향과 뭐가 똑같다?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하다. 이해되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t초 때부터 2t초 때까지는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 다르기 때문에 뭐다?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중 줄어들고 있죠? 근데 2t 되는 순간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겠죠. 왜? 속도가 0이니까.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점점 증가한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v까지. 따라서 3t 때까지 뭐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그 말은 운동 방향하고 뭐다? 같다 뭐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은 걸 말해요. 멋지다. 이해되죠? 자, 근데 3t부터 4t는 또 달라요. 속도가 점점 또 줄어들고 있죠. 운동 방향과 뭐가 다르다? 가속도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t쪽까지 쫙 달리고 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휴 멈추었다. 다시 턴에서 윙 증가한다. 다시 왼쪽으로 가다 또 브레이크를 멈췄다. 쭉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아래다 사실이 있습니다. 잘 봐요. 이 넓이는 얼마죠? 2t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vt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t 곱하기 v 곱하기 2분의 1 vt죠. 그럼 얘는 이런 거겠죠? 원점에서 가다가 가다가 멈춰서 2t 때까지 멈췄겠죠? 다시 쭉 가다가 오 늘어서 여기까지. 즉, 이동거리는 있지만 이동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지만 변위는 얼마다? 0인 운동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운동 상황 머리에 빡빡 되시죠? 좋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t일 때와 3t일 때가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위치란 말은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뭐 계산도 좋지만 막 그냥 해볼게요. 요 넓이가 얼마죠?
자, t 곱하기 v 곱하기 2분이니까 2분의 1 vt죠. 그럼 t초 때까지 얼만큼 갔다? 2분의 vt 갔어요. 그 다음에 t부터 2t까지는 뭐야? 또 얼만큼 갔다? 이 넓이는 2분의 vt겠죠. 2분의 vt만 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t초 때까지 2분의 vt만큼 갔다가 다시 2t 때까지 이만큼 간 겁니다. 총 합해서 얼마다? 총 합해서 vt가 되는 거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2t부터 3t초 때까지 거꾸로 갔습니다. 어디까지? 요까지. 다시 남은 시간도 요만큼 간 거겠죠. 그래서 t일 때와 3t일 때가 똑같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이음 보겠습니다. 2t부터 3t까지 운동 방향은 R자 힘의 방향과 똑같냐고 물어봤어요. 자, R자 힘이란 거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기억나죠? 가속도의 방향하고 똑같은 거죠. 자, 뭐냐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 할 때 가속도의 법칙에서 F는 ma였다. 그쵸? 여기서 F는 힘이었는데 어떤 물체한테 가해지는 총 합력 R자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물체가 가속하게 만드는 힘, R자 힘. 요 R자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아요. 즉 힘의 방향이 R자 힘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가속도, 즉 이 2t부터 3t까지 보니까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똑같죠. 그 말은 운동 방향과 R자 힘의 방향이 같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아니라 디귿. 그러면 0부터 4t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겠죠. 이해되시죠? 평균 속도 아닙니다. 평균 속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이가 0이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로 간다면 얼마가 될까요? 0이겠죠. 근데 평균 속력을 봅시다.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VT, 2VT겠죠. 나누기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4t다. 따라서 약분 얼마다? 2분의 v.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이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너무 간단하다. 너무 쉽다. 이런 그래프 해석은 너무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1m/s로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0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자, 이런 봅시다 한번. 일직선상에서 1m/s로 운동하던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1m/s. 그럼 이때 0초인 순간에 1m/s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인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로 충분히 변환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왜? 넓이가 이동거리며 기울기는 가속도며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속도가 얼마다? 1m/s다. 근데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는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속도 변화였습니다. 즉, 잘 봐요, 여러분. 이 그래프로 보시면 속도가 1초 동안 얼마큼 감소하죠? 네. 1초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 이만큼, 또 1초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 이만큼, 또 1초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총 넓이가 6이기 때문에 3초 동안 속도 변화가 6m/s만큼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면 1초 동안 속도가 이만큼씩 감소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0부터 1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1에서 이만큼 감소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m/s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또 1초가 지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더 빼줘야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또 1초가 지나게 되면 1을 뺀다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속도가 점점 감소해서 음수 방향으로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3초 때까지 운동이고, 자, 그러면 3초부터 6초 때까지는 가속도가 얼마다? 0이죠. 이때 가속도가 제로라는 소리는 뭐냐면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요까지. 언제까지? 6초 때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6초부터 9초 때까지는 오히려 이 넓이가 얼마다? 3, 2, 6, 6m/s죠? 즉 뭐냐면 가속도가 2m/s예요. 1초 동안 어디다? 오른쪽으로 더해준다는 말이겠죠. 2씩 더해줘라.
2씩 더해져라. 1초 동안 2씩. 그러면은 7초가 되는 순간 2를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다시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8초가 되는 순간 얼마가 된다? 다시 마이너스 3에서 또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9초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에서 또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멋지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이 현재 가속도 그래프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려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보겠습니다. 0초 때부터 9초 때 동안 0초 때부터 9초 동안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0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뀌었습니다. 땡. 니은 4초 1대의 속력은 5m/s다. 자, 봅시다, 여러분. 4초 1대를 보니까는 차토는 등속도 한다. 얼마? 마이너스 5m/s죠. 근데 속도는 마이너스 5m/s는 속력은 빠르기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 여기서 맞죠. 그래서 5m/s 맞다. 맞다 볼 수 있겠죠? 디귿 0초 때부터 9초 때까지 동안 0초 1대의 위치로부터 변위의 크기는 9초 1대가 가장 크다라고 말했어요. 자, 변위의 크기는 뭐라 했어요? 변위의 크기.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변위가 가장 큰 지점을 찾으래요. 즉 봐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원점에 있다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변위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언제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 가장 멀리 갔을 때 변위가 큰 거겠죠. 왜? 다시 되돌아오면 되돌아올수록 변위는 뭐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근데 9초는 아시다시피 뭐다? 갔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위선을 그렸어요. 이거 말고 이쪽에 그릴게요. 이게 원점입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1초 때까지 쭉 가다가 멈췄어. 언제? 1초 때. 다시 뺑 돌아가다가 쭉 가다가 쭉 가요. 언제? 3, 4, 뭐 쭉 가겠죠. 6, 7, 막 6까지 가겠죠. 자, 6초 때까지 왔어. 근데 6초 때까지 온 상황에서도 계속 왼쪽 가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계속 갈까요? 쭉 가서 6, 7, 8, 9 속도 점점 줄어들다가 9초가 되기 전에 이 8초와 9초 사이 요때 뭐다? 속도가 0이 돼가지고 다시 9초 이 사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윙 빼가겠죠. 따라서 8초와 9초 사이 이 지점에서 뭐가 된다? 변이가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몇 초일 때냐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봅시다. 8초, 즉 6초부터 9초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 2m/s죠. 그 말은 1초 동안 속도가 2m/s만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8초 때 속도가 마이너스 1m/s, 9초 때 얼마다? 1m/s.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8.5초일 때 0이 되겠죠. 따라서 8.5초일 때 뭐다? 변이가 가장 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다? 니은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각각 2m/s, 3m/s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로와 나란하게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t는 0초일 때 트럭과 승용차 사이 거리는 20m래요. 0초일 때 딱 이 순간 똥 찍은 거겠죠?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물체가 두 개가 동시에 마주보면서 움직이네. 물체가 두 개가 움직일 때는 쓰든 안 쓰든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상대 속도 우리 배웠죠? 뭐였냐면, 자, A가 B를 보는 속도 또는 B가 A를 보는 속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이 물체가 3m/s로 달리고 있어요. 자, 앞에 있는 A 물체, 이걸 A라고 B라 합시다. B 물체는 2m/s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A가 B를 보는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A가 B를 보는 속도. A가 B를 봤을 때의 속도의 크기는 1m/s죠. 왜냐? A가 B를 볼 때는 B가 점점 자기 앞으로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이해되시죠? 마치 영화에 보면 귀신이 막 내 앞에 벅벅벅 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B를 봤을 때 속도는 B가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B가 A를 볼 때 속도는 뭐다? 자기 뒤로 점점 쫓아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얼마만큼? 1m/s만큼. 이해되시죠? 이 의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이 1m/s는 1초 동안 서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 사이 거리가 5m라고 합시다. 이해되시죠? 자, 상대 속도 관점에서 보면은 A가 B를 볼 때나 B가 A를 볼 때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A가 B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B가 A를 본다 합시다. B가 A를 보게 되면은 B가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한다면은 A가 자기 뒤에서 점점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 같죠? 얼만큼?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번. 만약에 B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A가 뒤에서 1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속도를 2 더해주고 2 더해주면 이 상황이 되겠죠. 똑같이 2 빼고 2 뺐기 때문에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이 거리는 얼마다? 5m이기 때문에 만약에 B가 A를 볼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A를 보는 거기 때문에 1m/s로 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정지해 있고 얘는 1m/s, 즉 1초 동안 1m 가는데 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초 뒤에 만날까요? 그렇죠. 5초 뒤에 만난다. 이해되시죠? 왜? 거리가 5m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상대 속도의 크기, 얘의 의미는 뭐냐면은 1초 동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리를 말했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요 현재 트럭과 승용차 사이의 거리는 20m였습니다. 근데 트럭의 속도는 2m/s, 승용차의 속도는 3m/s. 그럼 트럭이 승용차를 보든 승용차가 트럭을 보든 어쨌든 둘이 볼 때, 서로를 볼 때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5m/s죠. 점점 서로 이렇게 빡 빨리 가는 거겠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를 보게 되면은 같은 속도로 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편의 차를 보면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승용차가 트럭을 볼 때나 트럭이 승용차를 볼 때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뭐다? 5m/s. 이 말은 서로 1초 동안 몇 미터씩 가까워진다? 5m씩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20m를 가까워져서 서로 만난다. 스쳐 지나간다는 거 만난다는 거잖아요. 서로 스쳐 지나가려면 20m를 가야 되겠죠. 즉 20m가 0m가 될 것 같아요. 서로 떨어진 거리가. 그럼 1초 동안 5m 가까워지니까는 20m가 가까워지는 얼마가 되나? 4초가 걸리겠죠. 따라서 t가 4초일 때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t가 5초일 때는 4초 때 스쳐 지나가고 나서 5초, 즉 4초가 지나는 순간부터는 서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상대 속도가 여전히 5m/s이기 때문에 1초 동안 5m씩 멀어져요. 그럼 5초가 되는 순간 사이 거리는 10m가 아니라 얼마가 될까요? 5m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1초 동안 5m씩 멀어지기 때문에. 디귿 보겠습니다. 트럭에 대한 승용차의 속도의 크기. 트럭에 대한 승용차의 속도의 크기란 말은 트럭이 승용차를 봤을 때의 속도의 크기를 말해요. 이거는 1이 아니라 얼마다? 5m/s다. 땡. 답은 1번이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상대 속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도 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직선도로와 나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두 자동차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지나는 순간부터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으로 글을 했습니다. 맞죠? 자, 이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자, A는 이 출발점을 통과하는데 얼마다? 2m/s로 통과하는 걸 말하고 B는 얼마로 통과한다? 처음에는 6m/s로 통과하는 걸 말해요. 근데 A는 2에서부터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나중에 얼마가 되었다? 8초 뒤에 6m/s가 된 거고 B는 점점 2초 때까지는 속도가 똑같이 가다가 점점 줄다가 6초 때 8초 때까지는 2m/s로 등속도 운동을 한 걸 나타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때 이 상황을 분석해 볼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기억 봅시다. 0초부터 8초 때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평균 속력 봅시다. 평균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어떻게 된다? 나중 속력 더하기 처음 속력의 절반 값이죠. 그러면 A부터 볼게요. A의 평균 속력을 VA를 합시다. 얘는 2분의 처음 속력이 2, 나중 속력이 6, 그럼 8,
나누기 4. 이게 평균 속력이죠. 즉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 되는 시간의 속도가 평균 속력입니다. 따라서 2분의 2 더하기 6은 얼마다? 4m/s. 따라서 A의 평균 속력은 얼마다? 4m/s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B의 평균 속력을 봅시다. B의 평균 속력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걸린 시간 8초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2초대 동안은 이 넓이도 얼마죠? 2, 6, 12. 2초대 동안은 12m를 이동했다. 근데 2초부터 6초 때까지는 6에서 이만큼 속도가 감소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6과 2의 평균 속도 4. 4로서 얼마다? 4로서 4초 동안 이동했죠. 4초 동안 4m/s로 16m.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4, 4, 16.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마다? 2초 동안 2m/s니까 4m. 이해되시죠?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2m 더하기 16m 더하기 4m, 32m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약분하면 얼마죠, 이거? 8, 4, 32. 4m/s이기 때문에 아하, 뭐가 똑같다? 여기서는 평균 속력이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겠죠.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3초일 때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래요. 자, 보겠습니다. 가속도를 보게 되면 3초일 때 가속도를 보면은 A는 전 구간에서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에도 가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자, A를 볼게요. A는 속도가 2m/s로부터 6m/s까지 변했습니다. 몇 초 동안? 8초 동안. 자, A는 8초 동안 속도가 얼마다? 2m/s로부터 6m/s까지 변했습니다. 즉 8초 동안 4m/s 변했죠. 8초 동안 4m/s 변했다. 1초 동안 얼마다? 0.5m/s. 따라서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얼마다? 0.5m/s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1초 동안 가속도가 얼마다? 0.5m/s 변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3초도 똑같은 거겠죠? 좋습니다. 자, B의 가속도 보겠습니다. B는 등속도 운동한 구간을 제외하고 등가속 운동한 2초 때부터 6초 때까지는 등가속 운동했기 때문에 3초 때의 가속도나 전체 구간의 가속도와 동일하겠죠. 등가속 운동이니까. 자, 그럼 구해봅시다. 그러면 2초 때부터 6초 때까지 얼마다? 4초 운동했죠. 4초 때 동안 속도가 6에서 얼마큼 감소했죠? 6에서 2, 즉 4m/s만큼 감소했습니다. 4초 동안 4m/s 감소했네. 그럼 1초 동안 얼마다? 1m/s 감소했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1m/s 제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가 맞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 기억 틀렸어요. 그럼 맞다. 니은은 땡 맞는 거겠죠, 니은은. 오케이, 좋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이 너무 중요한 선지. 자, 디귿은 잘못하면 너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자,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와 B의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말하고 있네요.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는 해봐야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잘 봐요, 여러분.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는 어떻게 됐다? 2, 4, 즉 얼마다? 0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속도가 2에서 4만큼 변했죠. 그럼 2초 때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3. 4초 때는 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즉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3m/s와 4m/s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3.5m/s겠죠. 그래서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된다? 3.5m/s. 그러면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는 1초 동안 얼마다? 3.5m를 간다는 거 말합니다. 근데 B의 평균 속도 구해봅시다. B의 평균 속도는 얼마다?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는 6에서 4만큼 변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 5m/s죠. 그 말은 B는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1초당 5m씩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2초 때부터 4초 때까지 A는 1초 동안 3.5m를 가고 B는 1초 동안 5m를 가네? 그러면 1초 동안 거리는 점점 멀어져야죠. A가 1초 동안 3.5m 가는 동안 B는 5m 가고 또 1초 동안 3.5m 가는 동안 B는 5m 가고 따라서 A와 B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점점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틀린 거겠죠. 할 수 있겠다. 답은 2번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정말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봤을 때 크다는 것은 1초 동안 그만큼 이동하는 거리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네 문제 정말 중요한 네 문제가 모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확실히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또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